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예보됐던 비는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는 걸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빗길 그리고 안개로 인한 짧은 시정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울진이 22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 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도 심상치 않은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에는 물결이 4m까지 있는 등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그리고 경주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장마 전선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0.5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맑다가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들어 산지 한우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 송아지 가격은 더 오르면서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장성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산지인 경주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축 경매 시장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6, 7개월 된 송아지를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요즘 경매 가격은 수송아지가 400만 원, 암송아지는 320만 원 선. 올해부터 급등세인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30% 이상씩 올랐습니다. 송아지 값을 올린 큰 소값도 1년 새 120만 원, 25%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가격 좋을 때 팔아가 본거마지 나왔지 뭐 그거 미개 봐도 나중에 또 뭐 시세가 저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산지 한우값이 이렇게 오른 건 한미 FTA 대책으로 정부가 2013년부터 폐업 보상제를 실시하면서 한우 송아지 생산을 도맡아온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너도 나도 소를 처분했고 그 결과 한우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진 때문입니다. 실제 이 기간 한우 사육 마리수는 281만 마리에서 247만 마리로 12% 감소했습니다. 생산 내봐야 1,000원 내봐야 1,500, 1,600원 손에 나는데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가 소 다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회복세가 돼. 그러나 정작 축산 농가들은 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400만 원대로 워낙 오른 데다 2년여간의 사료비 350만 원을 더하면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100만 원대 남아. 그럼 30개월, 40개월 먹으면 뭐 하는 겨, 그래. 그거 뭐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 한우 농가의 순수익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해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지금 비싸게 사들인 송아지를 키워 2년 뒤 내다 팔 때는 소값이 폭락할 수도 있어 비싼 소값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아지를 장에 내시는 분들은 고수독을 좀 올릴 수 있는 반면인데 반대로 이 송아지들을 높은 가격에 입식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업계는 당분간 소값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 감소와 사료비 폭등 등 변수도 적지 않다며 안정적인 한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독도 새우로 잘 알려진 물렁가시 붉은 새우 10만 마리가 어제 울릉도 연안에 방류됐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어린 새우를 생산해 주로 울진 왕돌초 해역에 방류했는데 울릉도 해역에 방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새우는 주로 울릉도와 독도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데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이 달려 겨울철에는 킬로그램당 16만 원에 거래되는 고급 품종입니다. 도수산자원연구소는 독도 고유 전복인 왕전복 어미 30마리와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왕전복 2만 마리도 어제 울릉군이 운영하는 어패류 중간 육성장에 분양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5개 해수욕장 모래의 중금속 환경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백사장 모래를 채취해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유가크롬 등 5개 항목의 유해 중금속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7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한 데 이어 오는 주말엔 포항시의 5개 해수욕장, 다음 달 15일에는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19개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지역 어린이집의 70%가 어제부터 이틀간 부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집단 휴원을 예고했지만 일부 어린이집만 휴원하거나 상당수 어린이집이 자율 등원을 실시하면서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아이들 목소리로 활기가 넘쳐야 할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한 방에선 4개 반을 합쳐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어린이집이 자율 등원을 실시한 겁니다. 당초 포항 500여 개와 경주 190여 개 등 경북 지역 2천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70%가 이틀간 집단 휴원을 예고했지만 대부분 완전히 휴원하지 않고 당직 교사 한두 명을 배치하는 등 자율 등원을 실시하면서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재검토하고 시행을 연기해라!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눠 전업주부 영아의 경우 6시간 보육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대2 비율이라고 하는데 종일반과 맞춤형,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보면 5대5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면 결과 교사 인건비나 급간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휴원에 참여한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는 등 학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만 휴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 휴원은 아닙니다. 사실상 문을 열어가지고 긴급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도 됩니다. 지금 당직 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고요. 경북연합회는 오는 24일까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28일 장기 휴원을 위한 휴지 계획서를 낼 예정이어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도 사전 등록과 정견 발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광주, 부산, 전남북 등 10개 의회가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 정견 발표를 듣고 있고 8개 의회는 사전 등록제도 도입했지만 경북, 대구 등 7개 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단을 뽑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대구의회의 경우 새누리당 중앙당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유력한 의장 후보 2명이 중앙당의 입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폭행 뺑소니 전과가 있는 인물이 상임위원장에 거론되는 등 다수당의 폐해로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힘썼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는 3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주시에 750여 건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고 의장단 간담회 정례와 함께 의원 민원 담당 근무제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회가 원전시설과 방패장을 7차례 방문해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동참했으며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정부 대책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태 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울진군이 도로를 가꾸는데 유난히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울진에 첫 발을 들일 때부터 지역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는 만큼 도로를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의 관문격인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질 날이 없습니다. 꽃이 시들만 하면 지하수를 끌어올려 생명수를 뿌립니다. 가로수 관리도 정원수 수준으로 다듬고 잘라 정갈하게 가꿉니다. 보기 싫게 자란 풀은 피서철과 추석을 앞두고 연중 3차례나 베어줍니다. 도로 어디를 가나 꽃과 가로수로 장식하길 10여 년째. 울진군의 슬로건이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명품 꽃길, 그다음에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특히 한국기록문화센터가 평해에서 백암 온천까지 16.93km 백일홍 행렬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꽃길이라고 인정하면서 울진의 자랑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7번 국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운전사는 단연 울진 구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꼽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도 막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울진 쪽에 오면 꽃도 있고 해서 기분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울진군의 도로변 가꾸기 사업은 직영농장에서 키운 꽃으로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7번 국도인데도 영덕 구간에는 조경수가 말라 죽고 잡초가 도로를 비집고 들어와도 방치돼 있습니다. 산업도시 포항도 도로 중앙과 갓길에 자갈돌과 모래가 쌓여 사바퀴에 날려도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목표로 하는 영덕군이나 철강업 위주에서 관광산업이 절실한 포항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부분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가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설비를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M&S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모델로 선정하고 스마트 M&S 활동을 중점 추진해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유지하고 설비 수명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스마트 M&S 시범 공장을 운영하며 품질과 안전, 사물인터넷 기술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20%로 전달에 비해 0.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도난 경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발행했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고액의 부도 어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의 어음 부도율은 0.46%, 경북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전제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공항은 K2 이전과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고 그 전제는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영남의 항공 수요를 4천만 명으로 보고 3,800만 명은 확장된 김해공항이 맞고 나머지 200만 명은 대구공항이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공항은 K2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고 현재 국방부가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2 이전을 전면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동구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대구시의 신발전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K2 기지에서 민간공항 기능은 남기고 군공항만 옮기는 방식입니다.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수원이나 광주 등 군공항을 옮기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는 당초 계획대로 대구공항이 포함된 K2 기지를 모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3.5km의 활주로와 대구와 가까운 곳, 또 민간공항의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 K2 기지 자체를 폐쇄해 그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합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1,350만 원 이용할 수 있는 큰 공항을 요구를 했더니 한 시민들만을 위한 김해공항을 만든 것이니까 대구 경북 600만 원을 위한 새로운 공항은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만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대구시가 대구공항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서로 다른 대응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의원들은 김해공항 확장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북 의원 대부분은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북 지역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비영업권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센터는 최근 중국 수출용 화장품 제조 회사와 브랜드 개발 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경북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비영업권 국가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이 비영업권에 맞는 제품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오늘 10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자 취업이 아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선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홍석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35살인 김성재 대표는 3년 전 기능성 천연 비누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계면 활성제가 전혀 없는 천연 베이스에 여드름을 억제하는 한방 원료를 첨가한 제품으로 올 상반기까지 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독일과 태국 수출도 예정돼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과 평소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던 개인적 경험이 비누 개발에 큰 원동력이 됐지만 창업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큰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도 창업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요. 경영난도 저희가 실제로 겪었었고요. 주춤하던 창업 초기, 제도에게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청년 창업 지원 기관이었습니다. 부족하던 자금이 수혈됐고 유통과 마케팅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은 난공불락 같던 시장을 뚫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 창업이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건 아닙니다. 경상북도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거쳐간 청년 기업 200여 개 가운데 80개, 40% 가까이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든지 판로라든지 네트워킹이나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남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제품 분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냉정함이 부족한 점은 청년 창업가들의 공통된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시제품이나 아이디어 하나로 작게 창업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직 관리와 회계, 영업 같은 기업 운영 능력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힘들수록 자기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창업 지원 기관들은 청년 창업가들이 먼저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창업 전선에 뛰어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학 전공보다는 평소 남다른 관심을 두면서 깊은 지식이 형성된 분야가 창업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 역량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끝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단계마다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탈락을 시켜서 청년 취업이 심각해질수록 그 대안으로 청년 창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섣부른 창업은 취업 실패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처를 청년 시기에 입을 수 있다고 창업 지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벤처기업 창업 지원과 창업 보육사업 활성화에 앞장선 15개 우수 창업보육센터를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영남대 창업보육센터가, 우수상은 포항공대 등 4개 창업보육센터가, 장려상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한동대 등 10개 창업보육센터가 선정돼 각각 4천만 원과 2,500만 원, 그리고 1,6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24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595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92억 원으로 전년보다 18.3% 늘어났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주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주 아이쿱 생협은 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친환경 협동조합 매장을 지난해 3월 개설했고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주 아이쿱 생협은 앞으로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용품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다양한 강좌와 공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예보됐던 비는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는 걸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빗길 그리고 안개로 인한 짧은 시정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울진이 22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 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도 심상치 않은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에는 물결이 4m까지 있는 등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그리고 경주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장마 전선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0.5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맑다가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